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모두강이 완을 했고 오늘은 그 다음으로 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론이고 아무리 좋은 해도 써먹지 못하고 어려워서 써먹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또 쓸모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또 너무 배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써먹지 못한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폭넓은 그 생명에 관한 얘기를 아무리 몇 달, 몇 년, 몇십 년을 공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거 간단하게 한 시간만 교육을 받으면은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치고 또 전문가들도 현재 병원에서 안 되는 걸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수지개, 귀밥, 족지, 이가 체열을 조절하는 중추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리학에도 나와 있고 그건 뭐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어떻게 돼서 체열을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알려면 우선 수지의 체열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 의미는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조절하는 중추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강제성으로 띄고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이 뭐냐, 그 두 가지가 해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강의에서 얘기하듯이 인체 내의 혈류에 관한 거는 내장에서 각기 5장에 있는 혈관이 독립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가 운동을 하면서 뇌로 갈 때에 그것이 통합돼서 뇌로 지시가 내리면은 뇌에선 받아서 체부 혈관을 조절한다. 그 혈관 체부의 전체의 혈관 체부 조절이 수지에서 모여서 수지에서 수용한다. 즉 자율신경이 바로 혈관을 조절하고 혈류를 조절하는데, 그 기관이 효과가 바로 손에서 수용하기 때문에 손이 바로 자율신경 조절하는 중추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손의 열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세포 전체에 세포에서 각기 열을 만들긴 하지만 수지에서 열이 생기는 것은 혈액이 열을 만듭니다. 혈류가 열을 만든다는 건 손에 열이 혈액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혈류가 체부로부터 있는 걸 수지에서 저거 하니까 열을 운반하는 데가 혈류입니다. 또 열을 조절하는 기관이 혈관이고 그 혈관을 조절하는 기관이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열을 조절하는 중추라고 하면 자율신경 조절 중추라는 얘기하고 상통합니다. 여기 손에서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하는 것은 이미 신경학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에서 인체 전체의 열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거를 써먹게 하려면 우선 그걸 열이 손에서 생기는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인체 안의 내장에서의 5개 장의 자동 운동을, 혈관 자동 운동을 중추에서는 그거를 할 수, 조절하는 그 기능이 계속 발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에다가 그 전신의 혈관 조절을 해서 열을 손에다가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의 열이 5개의 열이 다 같지를 않습니다. 각기 내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마다 제각기 열을 저장하는 양이 다릅니다. 우선 사장에서 그 실험적으로 실증을 증명하듯이 이 손가락 5개는 간, 심, 비, 배, 신이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간의 혈관 상태가 반사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심장, 여기는 위장, 비장의 상태, 여기는 폐의 혈관 상태, 또는 5번째는 신장의 혈관 상태를 반사해서 그걸 수용하는 수용기관이 손입니다. 이래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자기가 자기 상태를 알 수 있는 그 조건은 손가락마다 그 끝머리에 센서가 있습니다. 동맥이 여기는 내려가는데 뒤로는 정맥이 있어가지고 이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는 부위, 접합되는 부위가 바로 문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혈액의 과다를 알아내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각신경이 내려보내면은 그 뇌에서 대뇌 피질, 수지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감지해서 연수로 보면 연수에서 각 중추다가 교통정리를 해서 발진하게 된다. 이렇게 생략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5개의 별로, 각 수지별로 혈액이 많아지고 적어질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많아질 때는 어떠한 작용을 하고 적어질 때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것이 각 손가락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장과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전체 열의 총합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여기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절은 강제성을 띠는 기관이 돼야 되는데, 수지 말초의 그 혈액 압력에 따라서 그 충격으로 전기가 일어납니다. 그 전기를 받아서 남기는 데가 지각신경인데, 지각신경이 수지령으로 보내면 수지령에서 연수로 보내게 돼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받아서 남기는 데가 전달한 것이 신경이니까 그것을 조절하는 데가 바로 자율신경 중추입니다. 이 자율신경 중추에서 신호를 발신하게 되면은 바로 혈관, 전신의 혈관을 조절합니다. 그럼 혈류가 조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는 데가 이 머리 우에 있는 데는 경동맥, 우에는 경동맥에 있는 수용체에서 조절을 하고, 여기를
혈류 조절 정추라고 합니다. 수지를 하부, 이 몸 전체에 대한 걸 조절하는 중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에 거는 부교감 신경이 조절하고 이 손에서는 교감 신경이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수지 안에 혈류 양이 변덕이 많아서 이 변화, 가변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걸 재는데, 열을 재내는데 외부적 원인이 있고 내부적 원인이 있습니다. 외부적 원인은 그 기계, 열을 재는 기계가 있는데 그 요새 코로나 그 열질 때 재는 열 재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바로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는 외부 온도가 15도에서 40도 미만에서 그 기계가 1시간 이상 있어야 에러가 나질 않고 작동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건 기계 설명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앞에 바닥 손끝에 앞에 거하고 뒤에 넘어갔을 때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안의 그 원인은 이 바닥에서 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양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쪽만 재게 되면은 그 질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돼서 판단이 어려워서 10년 전에 이것을 구입해서 했다가 가변성이 있어가지고 신뢰가 안 가다가 이번에 코로나 저걸로 다시 그걸 꺼내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걸 공정하게 아주 정확하게 재는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손에서 끝에서 정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생략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가 맥박이 60초 1분에 80번을 뛴다고 할 경우 80박을 60박으로 다 나눠버리면 0.6초, 7초가 됩니다. 85박으로 할 땐 0.65초가 되고 80박으로 할 땐 0.6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쌓이는 것, 끄트머리에 동맥혈이 쌓이는 시간이 0.3초가 되고 또 넘어가서 가는 시간이 0.3초가 됩니다. 약 0.3초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요골동맥의 맥을 보면은 이 맥이 한 번 잡힐 때에 끄트머리에 혈류의 저항이 있어서 더 내려가지 쌓이기 때문에 맥박이 뛰는 겁니다. 그럼 맥박이 이렇게 뛰었다 죽어들어 밑으로 죽어들면 넘어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겨날 때까지의 시간이 0.3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쪽 이걸 쟀다가 다른 쪽을 잴 때 이게 넘어가면은 맞지 않죠? 여기는 넘어간 걸 재는 거고 여기는 고여 있는 걸 재니까 이게 일정하지 않아서 신인도가 안 갔기 때문에 그동안 안 써먹다가 이번에 그것을 다시 개발한 게 하나의 앞에 거를 쟀다가 뒤에 거를 재면 합친 걸 다시 2분의 1로 나누면 아주 정확한 지수가 된다. 왜 그러냐? 이거를 열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혈액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지 말초에 있는 혈액 총량을 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뒤 거를 넘어가는 시간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앞뒤에 있는 거는 총량은 같다 이런 얘기죠. 총량을 따지면은 앞에 게 뒤로 갔을 뿐이지 총량은 같으니까 이거를 앞에나 뒤에 거를 합쳐 가지고서는
둘로 나누면 정확한 혈액 양이 나오고 열 지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인체 우리 수지에 혈액이 얼마나 고일 수 있느냐? 그 용적이 0.01ml에서 1.5ml까지 저장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0.01ml를 빼면은 1.4ml가 고였다 넘어갔다 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쟀을 때에 하나, 첫 번째 재고 두 번째 재는 때 변동이 있던 것도 상관없이 앞뒤를 다 재서 그걸 나눠서 하니까로 정확한 양을 양에서 나오는 열량을 측정하는 것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열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인체 전체의 혈류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내장의 혈관 상태를 알 수 있고 혈류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에서 그거를 알아가지고서는 전달을 중추로 하게 되면 중추에서 그걸 받아가지고서는 하행성 신경, 즉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다가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 전신의 혈관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혈류가 조절이 됩니다. 이 조절하는 기계가 그동안 안 나왔다가 지금은 아주 싼 값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고 그런데 국산도 아주 좋습니다. 불과 몇만 원 주면은 살 수가 있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지 끝에 열량을 재면 그 질서가 나오는데 그 질서를 알아가지고서는 혈액을 끄트마루 더 보내고 덜 보내고 하는 것을 방법만 배우면은 쉽게 누구나가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신경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데 이미 자율신경을 운용하는 법칙이 생략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밖에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면 그걸 운용이라고 합니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 경영은 그 운용 법칙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을 재가지고 하는데 손에서 열을 재서 중추신경으로 가게 되면 중추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건 정보가 아니고 강제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지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게 다 조절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절하는 것만은 사실이죠. 하나, 이 중추신경은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 번호를 누르면 그 번호에 해당된 사람한테만 딱 가듯이 여기서 조절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극을 주면 혈액을 증가시키고 덜 가게 하고 했으면 그 어느 부위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위만
통신 지시가 내려갑니다. 즉 중추는 통신 위성 통신과 같아서 번호를 눌러주면 번호 누르는 곳에 번호에 해당된 곳에만 보내듯이 중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세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능이라는 게 있고 자기가 할 일을 자동적으로 자기가 하는 게 있고 이 반드시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의 수용체라고 하는데 그 외부에 전달이 없으면은 전달하는 기전이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뇌중추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 지시 없이는 저는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뇌중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호를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신호를 만드는데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 복종해서 지시에 복종해서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사, 보내긴 그대로 보내기 때문에 그걸 반사라고 합니다. 뇌중추는 반사하는 기관이지 자기가 임의로 신호를 선택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면은 그대로 체부로 반사되고 내장으로 반사돼서 혈관을 신축하고 또 근육을 수축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을 가능하다. 이런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중추신경이 반사기관이라는 건 생략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응용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나만이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과거에 어떤 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미쳤다고 아니 자율신경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항의를 합니다. 그건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르고 그 자기가 아는 게 천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게 아니고 배우기를 안 된다고 배웠고요. 왜? 생략이 없으니까. 또 인체 생리 물리학에 물리세계 부분적으로는 다 나와 있는데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생체 물리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장이 전달한다는 건 따로 있고 혈관학에서 또 중추는 따로 그걸 받아서 한다는 게 따로 있고 또 수지에서 받아서 한다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연결시켜 놓은 학문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그걸 취합해 보면은 운영 법칙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냐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는 방법일 때는 운영이라고 하지만은 외부에서 그 방법을 유도할 수 있을 때는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 생리는 경영학이 최초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전체를 다 이해하고 하려면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써먹는 데는 전체는 이해하는 거 한 책 한 번 보면 되는 거고 써먹는 데는 1시간 내에 배워서 1시간 내에 의사가 되고 1시간 내에 바로 교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쉬운 걸 모르고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병원만 의존했다 병원을 고치지 못하고 죽는 일이 허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그 방법을 보면은 이 손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안으로 이 바닥 쪽으로 이렇게 동맥이 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끄트머리에 요게 동맥이고 요거는 정맥입니다. 넘어가는데 접합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 뒤까지 이렇게 정맥이 있습니다. 글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등에서는 정맥을 통해서 정맥혈이 신장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뒤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맨 끝머리 혈관 조직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서는 이 끝머리에 여기에는 혈관, 그러니까 모세혈관 맨 끝머리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여기는 혈액이 오면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혈액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줄어들고, 이것이 여기 자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에서 이탈해서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신경이, 기존 신경이 동맥에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 끄트머리에서 그 신호를 내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역할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저 혈관 신축된 걸 바꾸는데 그 바꾼 거를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 중추가 한 번, 자극에 한 번, 지시에 한 번만 응한다. 이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혈관을 한 번만 신호 보내가지고는 유지를 못합니다. 근육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그거를 연속해서 보내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속해서 보내려면 계속 연속해서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수지를 통해서 바로 연속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여서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 바로 중추의 성질이고 중추의 역할입니다. 또 손의 역할이고, 그거는 기존에 신축된 혈관을 신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중추는 인체의 혈관, 혈류의 명령을 받아서 그거에 예속돼서 움직이는 부속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끝말이 이 모세혈관에 저장하는 양이 아까 말한 대로 1.5ml까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로 넘어가고 자동으로 신축하고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리학에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증감폭이 1.49ml, 자율신경 신호교체 역치가 있는데, 그 역치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얼마만큼 올라가야 신경이 변화를 주느냐 하는 걸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0.75ml가 신경을 교체하는 역치가 된다. 힘이 한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나 여기 요약해서 쓴 겁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바로 손톱 밑에 고기가 혈액 양의 충격에서 전기가 거기서 일어나, 거기는 문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기가 일어서 바로 수지령이 대뇌피질 수지령으로 5개지가 따로따로 5개지에서 일어난 전기를 받아들이는 데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지령으로다가 지령을 내리면 연수에서 그걸 받아가지고서는 중추로
교통정리, 그걸 배급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 신호가 나온다. 지시하는 대로 신호가 나온다 이거죠. 이걸 하려면 체온 측정 기구를 활용해야 되는데 요새 코로나 측정하는 기계 조그마한 거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간지 않습니다. 측정 시의 유의사항은 그 기계 자체 설명서가 있어가지고 외부적 요인은 그 설명서대로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손끝에 열의 가변성은 손이 혈액이 열을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 지수는 곧 언어입니다. 혈관에 혈액의 언어가 돼서 증감, 혈액 증감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활용하는데 우리가 좌측선에서 지금같이 얘기한 걸 재는데 바닥 쪽에서 우선 재면은 일지 여기를 쟀더니 이게 나오고 뒤에 등에서 쟀더니 또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합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평균치가 나오면 둘로 나누면 그 평균치를 여기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서는 일정 여기서 하지만 일정하지 않게 나오는 때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처럼 이런 때는 둘을 합치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딱딱 나오는데 수지 하나가 플러스 혈액이 많으면은 4개는 혈액이 적고 또 하나가 적으면은 4개는 많은데 그것이 5가지 종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종류가 우선 나오는데 여기서 같이 바닥에서 했을 때 2개가 마이너스가 염접되어 있는 것이면 3개는 반드시 혈액이 많이 가고 2개가 여기서 했는데 3개가 저기 많이 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걸 합치면은 2개가 하고 3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일정한 이런 질서가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바닥열을 쟀을 때 이런 질서가 나오고 등을 쟀을 때 이런 질서가 나오는데 안 맞죠. 이렇게 변경이 돼서 나갔으니까 맞지 않죠.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손에 동그랗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거하고 셋이 해서 중심이 오지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요거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합쳐서 평균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총량 지수가 돼 가지고 2분의 1로 나누게 되면은 이런 지수가 나옵니다. 아이고, 넘어갔구나. 이거. 그래서 인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가 고혈압이면 4개가 저혈압이 되고 하나가 저혈압이면 4개가 고혈압이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질서라기보다가
인체가 움직이려면 우선 어느 기관이 하나가 필요한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게 나오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안 나오면 큰일 나죠. 그거는 인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 저거나 마찬가지. 잘 때 제가 잘 때 기초대사만 할 때에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눈을 깨가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이런 질서가 처음에 형성이 됐다가 다음번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통합해서 질서가 5개가 하나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3개가 혈액이 많아지면은 2개는 혈액이 적고, 다시 말해 고혈압 상태고 이건 저혈압 상태인데, 여기는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이고, 아이고 이것도 적어졌네. 밑에는 부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이거와 같이 일지에 하나만 적어졌을 때, 이게 고혈압일 때는 이렇게 되면은 혈액이 덜 갑니다. 끝머리를 N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면은 혈액이 덜 가니까 간장에 혈액이 덜 가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이 유발되는 상태죠. 여기는 반대로 해서 나가는 게 더 나가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상태가 됩니다. 혈액이 적어지니까 여기 앞에만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고, 요걸 플러스를 앞에다 대면은 마이너스 뒤에다 대면은 혈액이 못 가는 것이 저항이 돼서 여기 많이 고이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게 되고, 여기는 여기도 등에다 하게 되면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요것은 부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됐네. 요같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일지는 고혈압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상태이고, 일지에 혈액이 많이 고였을 때의 상태입니다. 4개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상태고, 열이 적은 상태이고 혈액이 적은 상태다. 요건 반대로 돼서 4개가 혈액이 많고 하나가 적고, 그래서 여기는 부교감신경이 작동되고 여기는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수용 상태가 됩니다. 이지, 부교감신경이 신호 유발하는 처방. 부교감신경 신호를 유발한다. 혈액이 이렇게 되면 덜 갑니다. 혈액 가는 게 억제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혈액이 빠지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여기 고인다 이겁니다. 끝말에. 그러니까 이것은 교감신경, 심장, 교감신경 억제 처방이 되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전기가 일로 흐르니까, 이렇게 받아서 일로 흐르니까 혈액이 많이 고이고, 또 일로 하는 건 나가는 걸 억제하고 이자로 고이게 하니까 여기는 교감신경을 유발하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삼지에 고혈압, 고온일 때 열이 많고 4제, 4개째는 열이 적을 때는 여기는 혈액이 많이 고였다는 얘기가 되고, 삼지에 교감신경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되고, 4개째는 바로 저혈압이 되고 저혈액이 용량이
여기가 자꾸 적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고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는 반대로 삼지에 저온 상태가 되고 혈액이 적은 상태가 되어서 여기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상태가 되고 여기는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상태가 됩니다. 내게지는 혈액이 이거보다 많다. 평균치보다 많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처방은 비장의 부교감신경 신호를 유발하는 처방인데 이렇게 되면 혈액이 여기가 적습니다. 일로 가니까 잘 빠지죠. 그럼 끝말에 적고 여기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혈액이 덜 갑니다. 덜 들어가니까 혈액이 적으니까 끝말에 바로 저혈압이 되고 혈류량이 적어지면서 부교감신경이 작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결과가 되죠.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전기가 이렇게 가니까 일로 빠지는 혈액들이 덜 빠져 억제하는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 덜 빠져서 여기에 고이고 또 요거는 요렇게 하면 혈류가 더 가는 촉진하는 결과가 돼서 여기 혈액이 고이면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을 유발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지 하나가 혈액이 많이 고이면은 다른 4개 혈액이 적게 됩니다. 위에 사지에 고이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한 결과가 일로 수용된 것이고 4개 부교감신경이 흥분된 것을 수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수용실 때입니다. 부교감신경 수용 상태입니다. 여기에 사제 저온 상태는 혈액이 적다는 얘기고 여기가 적을 땐 4개 혈액이 많다는 결과가 되고 열이 평균치보다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교감, 여기는 교감신경을 흥분하는 시키는 상태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자, 사계지가 아니라 사지에다가 이렇게 전기기구를 대면은 여기에 혈액이 가는 게 덜 가고 이렇게 되면 빠지는 게 빨리 빠지기 때문에 여기 혈액이 고이질 않습니다. 고인 걸 빼면 그렇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을 흥분을 수용한 상태가 되고 또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처방이 된다 이거죠. 여기는 교감신경을 흥분하는 상태, 열을 여기가 생기게 하는 상태죠. 요거는 빠지는 열을 못 나가게 하니까 혈액을 못 나가게 하니까 열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들어가는 걸 더 촉진시키니까 열이 생기는 거라서 보호하는 교감신경은 흥분하는 시키는 상태 방법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5번째에 고혈압이면 여기 혈류량이 4개보다 많다, 평균치보다 많다 이런 얘기가 되고 4개에는 혈액량이 적다, 여기보다는 적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혈액량으로 따지면 여긴 혈액량이 고이는 것이고 여기는 혈액량이 적고 신경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를 수용한 거고 부교감신경을 흥분 상태를 수용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는 혈압이 적게 열이 적은 상태에서 혈류량이 적다는 얘기가 되고 4개는 1, 2, 3, 4지는 혈액이 여기보다는 많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는 부교감신경 작동 상태를 수용한 상태고 이것은 교감신경을 수용한 상태입니다. 자, 이때의 처방은 5개지에 여기면으로 기계를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해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선 플러스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혈류 가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작동을 유발하는 처방이 되고 등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이 흐르는 정맥 혈액을 빨리 그려내기 때문에 여기 혈액이 고이던 게 빨리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을 유발하는 처방이 되겠고, 반대로 해서는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기가 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혈류를 촉진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결과가 됩니다. 신경으로 말하면 교감신경 흥분을 촉진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는 나가는 전기가 이렇게 갈 때 나가는 혈류량을 억제해서 여기에 고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감신경을 촉진하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억제하는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방법을 했을 때에 우리 인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임상예를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혈액이 많이 가고 덜 가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머릿속에 안면 여기에 덜 가면은 파킨슨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전증, 손이 흔들고 발이 흔드는 또 머리가 흔들리는 이런 병이 오는데, 이 병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뇌의 앞에 혈관이 혈액이 덜 가서 전체 세포가 수축이 돼가지고 자기 자동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혈류를 앞으로 더 보내는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래된 30년 된 것도 본인이 얘기하기를 98%가 다 괜찮아졌습니다 하니까 현재 대학 교수로 철학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완치 100%는 완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98%까지 돼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나보다가도 더 걷는 활발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후두에 혈관이 수축되면은 그걸 경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뇌 경색이 일부를 우가 경색이 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언어 장애가 옵니다. 언어 장애가 고쳐집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되는 사람도 있고 2, 3개월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측두가 경색이 됐을 때에 노인성 질환, 소위 말하는 중풍, 뇌졸중이죠. 이것이 오는데 이것이 빨리 하면은 3개월 반이면 다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뇌 속에 자기 생각에 내가 이런 병이 있어 잠재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인식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약 한 1년 걸립니다. 겉으로 걷는 것에는 3개월 반, 100일이면은 다 나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렇다. 이런 얘기죠. 또 우리가 눈에 당달봉사가 돼서 그 소위 말하면 당달봉사라고 하는데 진짜는 망막색소의 변성증이 생겼을 때 얘기입니다. 그건 이 망막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바로 초기에 망막이 저기 안에서 앞에 빛이 보일 정도만 되면은 글자나 이런 게 사람도 구별 못해 빛이 보일 정도만 되면은 15일이면 완치가 됩니다. 이게 완치된다고 했더니 10년, 20년 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오래된 거는 될 수가 없고요. 또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망막소서 변성증을 나한테 사흘 맞고서는 눈이 잘 봅니다 했는데 병원에 가서 광선 치료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보인다고 해서 했더니 그 자리에서 보이더라고요. 한 달 만에 다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2번 하면 영구히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1년 6개월을 치료를 해가지고 원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저거 하면은 1년 6개월까지 가면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알았습니다. 또 이 원인이 열에서 오는 게 있고 당뇨에서 오는 게 있는데 당뇨에서 오는 것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황반병은 내 안구 뒤에서 오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오래 걸리니까 본인들이 믿지 않고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은 얼마에 되려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해보질 않아서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입이 돌아가는 걸 자석으로다가 양쪽에 붙이면은 애누국을 붙이면은 그날로 붙이면은 30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하면 딱 한 달이 걸립니다. 이건 임상예를에서 나온 날짜입니다. 우리가 이 인체는 양자학에서 나오듯이 물질이 생길 때 양성자가 모여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바로 분자가 되는데 이 원자가 이온 물질이라는 게 바로 원자에 해당되는데 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 나서 자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걸로 인해서 화학작용도 일어납니다. 그 자장, 전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석을 이용하게 되면은 인체에서는 병이 날 때 그 부위에 전부가 전기, 파동이 먼저 대를 하지 않고 그게 잘못돼서 그렇다 양자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자석을 붙이면 모든 부기가 빠지는 게 아주 염증해졌습니다. 근육이 늘어난 것에 아주 효과가 좋고요. 또 통증을 없애는데 통증 역할을 합니다. 없애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혈류에 도움을 주는데 혈액 속에 독도 해소하는 그런 역할도 또 합니다. 기능이. 왜 그러냐. 자석은 안에 물질들이 모두 전파에 의해서 생겼다는 이론이 있듯이 자석이 전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압력, 내미는 게 있고 그걸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분대다 하게 되면은 부기를 수축시키고 또 어느 경우에는 끌어당겨서 부기를 더 붓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석이 인체 안에 양성자, 파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물질이 더 고이게 하고 쫓아버리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체에서 마이너스 이온 물질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 안에 농이 생겼을 때에 농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인체에서 그 농이 생기는 부위에 마이너스 물질이 이온 물질이 분해가 될 때에 열이 생기면서 세포가 죽어 그때에 균이 모이기 생기니까 생기고 모이니까 그걸 없애서 백혈구가 가서 싸우다 보니까 고름이 생긴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나 장작을 넣던 걸 빼면 불이 식어지듯이 애누국을 대면 열을 일으키던 마이너스 물질이 쫓겨납니다. 그러면 열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농이 있던 것을 고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어느 제약회사 이사로 있던 분이 오토바이
이 뒤에 물건을 내리다가 뒤에서 그 마을 안에 열이 있는 걸 모르고 발을 기었는데 제약회사에 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약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약을 이것저것 먹어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돼요. 너무. 요 바로 무릎 밑에인데 거기가 바로 위장이 작용하는 데인데 이 심하니까 발등까지 부어서 뻘겋었다고요. 그런데 자석 하나로서 전체 병이가 뻘겋은 게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환부만 벌겠는데 물이 환부해서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사흘 만에 완치가 자석만으로 다 됐다. 이것도 이런 경우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치질이라는 거 바로 성골 밑에 꼬리뼈 있는데 자석 하나 붙이면 그날로 다 들어갑니다. 사흘만 되면 다 들어가는데 그걸 바로 뛰면 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이고 한 보름 하면 다 나았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이 타락입니다. 아기 낳다가 타락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손으로 억지로 집어넣는데 병원에서 낳았는데 나오다 보니까 나오면서 도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자석을 나한테서 붙여가지고 했는데 음성에 있는 아주머니인데 가는 동안 버스 안에서 다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저녁에 또 했더니 저녁에 또 서로 나왔다 이게. 그래서 전화가 또 와서 붙여두고 한 보름 저거 있으셔 했더니 한 보름 있다 뛰었는데 지금까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재발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체에서 혈류 조절을 하게 되면은 혈류 조절이라는 것은 열 조절을 하게 되면 같은 얘기입니다. 하게 되면은 모든 병이 낫는데 그걸 소위 피만 잘 돌면 모든 병이 생기지 않고 피만 잘 돌면 모든 병이 자연 치유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진리입니다. 어떻게 자연 치유가 되냐? 세포는 환경만 요건해 주면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 환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희귀성이라고 하죠. 모든 물질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어서 지가 저걸로 합니다. 지휘, 어디 뇌의 지휘를 받아야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가 하는 특성은 지휘받는 것이 없습니다. 양자에서 나오는 그 파동, 부분이 전체를 관계가 있어서 움직이게 되고 또 우리 우주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우리가 글로 전달이 된다. 그 자석이 이 지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력이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인체가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그렇다고 그것이 학설이지 공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다 저렇다 단정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부정할 만한 무슨 학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어디 지휘를 받아가지고서는 물질을 만들고 이래 즉 세포 안에서 동화작용하고 하는 것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디 지휘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유전자에서 받는 뜻을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의 구성이 그 자체가 자동적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외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조절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 200가지 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30년 동안 해낸 결과가 한 200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선 그 내용이나 원리 이런 걸 몰라도 됩니다. 제사 5개의 혈 손끝에서 열을 재면 그 열에서 다음과 같이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질서대로 와서 그 질서를 만든 가장 가운데 있는 거를 중심이라고 합니다. 질서의 중심이니까 그것만 자극을 줘서 혈액을 더 가고 덜 가고 나머지 5개는 하나의 질서니까 다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만 배우면 누구나가 명의가 될 수 있고 또 명의가 아니더라도 자기 병 자기가 고치고 자기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의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